이른바 돼지카드라 불리는 전주시 지역화폐 전주사랑 상품권입니다. 미리 충전해 가맹점에서 쓸 경우 결제액의 10%를 적립해주는 방식입니다. 도입 반년여 만에 전주 시민의 20%가 넘는 15만 2천여 명이 가입했는데요. 이처럼 사용 지역과 업종을 제한한 대신 지자체가 5에서 10%의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화폐가 바로 지역사랑 상품권입니다. 지역 내 소비를 골목상권 중심으로 돌리기 위해서인데요. 전국 기초지자체 가운데 자체 상품권이 없는 곳은 강원 속초와 경남 사천 등 5곳에 불과합니다. 판매 규모도 해마다 늘어 정부의 올해 목표액은 15조 원에 달합니다. 코로나로 얼어붙은 지역 소비를 늘리기 위해 지원법이 마련되자 지자체들이 동참한 겁니다. 지난해 전북 지역 판매액은 경기도와 인천, 부산에 이어 4번째로 많았습니다. 특히 군산시의 판매 규모는 전국 시군을 통틀어 가장 컸습니다. 지난 2018년 고용위기 지역으로 지정된 군산시는 국비 지원을 받아 지역사랑 상품권을 한 발 앞서 도입했고 올해까지 1조 5천여억 원어치를 발행했습니다. 최근에는 농민수당이나 재난지원금을 상품권으로 지급하는 사례도 늘고 있는데요. 지역사랑 상품권을 둘러싼 기대와 과제를 취재했습니다. 익산에 사는 대학생 박가은 씨. 학교 주변에서 친구를 만나거나 생활용품을 살 때 올해 초 만든 익산사랑 상품권, 다이로움 카드를 주로 사용합니다. 적립 혜택이 커 생활비 절약에 쏠쏠한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캐시백이 20%다 보니까 이제 다른 지역에 있을 땐 다른 카드를 많이 쓰는데 이제 익산에 있으면 다이로움 카드를 많이 쓰게 되는 편이에요. 경기 침체로 힘든 시기를 보내온 군산 상인들. 4년째 발행되고 있는 군산사랑 상품권은 매출을 지탱하는 한 축이 됐고 카드와 모바일 결제도 가능해지면서 젊은 층의 이용도 늘었습니다. 가맹점 수는 1,800여 곳. 지역 배달앱, 배달의 명수에서도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역 상품권을 우리가 받았을 때는 수수료가 없이 은행에 입금을 시켰을 때 100% 우리 그 통장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 점은 좀 나은 것 같고 아무래도 상품권이 생기고 나서 조금 한 10%에서 20% 매출이 늘었지 않느냐. 최근 5년 전북에서 발행된 지역사랑 상품권 규모는 2조 6,400억 원. 증가세가 가팔랐던 지난해를 기점으로 저변이 급격히 넓어졌습니다. 지난해 전국에서 판매된 상품권이 실제 소비돼 소상공인에게 환전된 비율은 99.8%가량. 상품권 발행이 빠른 소비와 유통으로 이어진 건데 두 차례에 걸쳐 지역 상품권의 경제 효과를 분석한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은 지난해 상품권 이용자의 지역 내 소비액은 달마다 30만 원가량 늘었고 가맹점의 월 평균 매출 증가액은 88만 원에 달한다고 설명합니다. 도민들이 쓴 돈의 절반 이상이 수도권 등 다른 지역으로 빠져나가고 있는 전북의 경우 상품권 도입에 따른 지역 내 지출 증가가 역외 소비를 줄이는 효과가 있다는 겁니다. 반면 조세재정연구원은 지역 상품권 무용론을 거듭 강조합니다. 한 지역의 소비 증가는 인접 지역의 매출 감소로 이어지고 경쟁적인 상품권 도입으로 발행 비용만 늘어난다는 겁니다. 또 재정 여건이 좋지 않은 지자체일수록 할인율 등이 낮아 지자체별 혜택 격차가 커질 우려도 지적합니다. 지역사랑 상품권 운영 재원의 핵심은 구매 비용을 깎아주거나 결제액 일부를 적립해 주는 데 드는 할인 보전금입니다. 최근 전북 14개 시군이 할인 보전금에 쓴 예산은 2,822억 원. 국비와 일부 도비를 제외한 40%가량은 시군이 자체 부담했습니다. 전주시의 경우 관련 예산이 소진되면서 상품권 충전 한도와 적립 혜택을 줄이기도 했습니다. 추경으로 급한 불은 껐지만 지속 가능한 운영을 위해선 안정적인 재원 확보가 필수입니다. 6% 지원 사업을 상업부에서 시도 조사를 했거든요. 판매 금액이라든지 인구 수라든지 이렇게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7월 달에 국비를 배분해준다고 해요. 전문가들은 또 상품권 사용이 지역 내 특정 업종에 쏠리는 불균형도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실제 전주사랑 상품권 발행 뒤 학원 등이 속한 교육 분야의 매출 증가폭이 290%로 가장 컸고 병원과 미용 등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지자체별로 매출 데이터를 분석해 혜택을 분산할 수 있는 관리가 뒤따라야 하는 이유입니다.
소득 수준이 높은 사람들과 또는 구매력이 높은 사람들에게 이점이 가는, 좀 더 혜택이 가는 그러한 정책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 사회적 약자에게는 여러 가지 정책적 자금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정책적 자금들을 지역화폐 플랫폼과 연계를 시켜서 좀 더 인센티브를 갖다 추가적으로 준다든지. 이른바 현금깡 등 부정 사용을 줄이고 투명한 운영을 위해 종이 상품권을 모바일이나 카드로 전환하는 추세 속에 고령층 등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지원도 필요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지역 주민과 골목 상권이 상생하는 소비가 일상이 되도록 정책을 설계하는 일입니다. 받은 지역 화폐를 가지고 소매점은 도매점에 가서 물건을 떼올 때 그 지역 화폐를 쓸 수 있게끔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지역 내에 이제 산업 연관이 강화될 수가 있고 파급 효과가 굉장히 커진다는 거죠. 재유통에 참여해주는 상인들에게는 조금씩 이렇게 인센티브를 줘야 돼요. 뭐 지방세를 감면해준다든지. 코로나19 장기화 등으로 인한 경기 침체로 지역사랑 상품권을 둘러싼 논의가 더 활발해진 가운데 지역 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이끄는 대안이 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립니다. KBS 뉴스 안승길입니다. 네, 우리의 삶을 바꾸고 진정한 자치분권에 한 발 더 다가서기 위해 KBS 전주방송총국이 마련한 연중기획. 오늘 주제는 지역사랑 상품권입니다. 익산 참여연대 이상민 사무처장과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전라북도의 지역사랑 상품권 발행 규모, 전국을 놓고 봐도 상위권인 것 같습니다. 지금 발행 규모 어느 정도 되는지 도내 현황 좀 다시 한번 짚어주시죠. 예, 전라북도가 작년 기준으로 해서 전국의 4위 규모인데요. 저희가 이번에 자체 조사를 해봤더니 1조 1,700억을 네. 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단히 큰 규모인데 이렇게 규모가 큰 이유는 이제 군산이 고용위기 지역으로 지정이 되면서 군산의 몫이 굉장히 크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코로나라고 하는 그 경제 위기가 오다 보니까 지금 익산이 한 2,500억 정도 네. 작년부터 해서 이 카드형으로 도입을 했고 전주도 작년 말부터 해서 도입을 하면서 전주, 익산, 군산 그리고 이게 이제 남원시가 꽤 오래전부터 이렇게 하면서 규모가 이렇게 크게 좀 늘어났다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군 지역에서는 지금 고창군이 한 750억 정도 발행을 하고 있고 14개 시군 중에 진안군이 160억 정도로 가장 적은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전라북도가 이렇게 규모가 커진 건 그동안 어떤 지역 경제에 대한 자체 고민도 있었고 어떤 지역 화폐에 대한 어떤 노력들이 좀 전제되었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코로나 경제 위기와 맞물리면서 더 확장되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네. 앞서 리포트에서도 지적이 됐지만요. 이 발행 규모를 유지하려면 지속적인 재원을 마련해야 될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어떻게 가능할까요? 지금은 이제 인센티브라고 해서 뭐 충전을 하거나 구입을 할 때 10% 할인을 해주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국비가 80%를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이제 2% 부분인데 2% 부분은 거의 지금 지방 기초자치단체에서 전라북도 같은 경우에는 하고 있는데요. 이 인센티브 부분을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근데 아무래도 좀 국비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데 그렇지 네. 않아서 저희가 이제 행안부에 좀 알아봤더니 일단 내년도 예산은 올해보다는 더 크게 좀 요구를 할 생각이다. 기재부랑 좀 협의를 할 상황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당분간 어쨌든 코로나 위기 그리고 어떤 지역 경제 어려움이라고 하는 부분 때문에 당분간 국비 지원은 될 것 같은데 이 과정에 과연 그 자체의 재정에 대한 여력들을 어떻게 확보할 거냐라고 하는 부분에서 두 가지 측면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운영비를 좀 절감하기 위한 노력들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 지금 익산 같은 경우에도 이걸 설계할 때는 발행액을 뭐 한 해 한 250억 정도로 하고 관리 대행사랑 계약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금 작년에 1,800억이 넘어가면서 네네. 어떤 1.2% 발행액에 대한 1.2% 이렇게 되다 보니까 관리 운영비가 너무 많이 들어간다. 좀 이런 문제가 있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그 종이형으로 발행을 하다 보면 그 제작비부터 그렇죠. 또 수수료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 카드형으로 좀 발행 방식을 좀 전환하면서 자체 운영 비용을 줄이기 위한 노력도 같이 병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지역 주민이나 이 소상공인의 반응은 대체로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이 지역 경제 선순환의 측면에서는 사실 평가가 엇갈리고 있거든요.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전국적인 그리고 학자들의 어떤 그 평가와 저희가 볼 때는 이건 무조건
도입을 해야 되는 거고 어떻게 보완하면서 정책 효과가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보완할 거냐라고 하는 접근이 좀 필요한 것 같고요. 뭐 앞에서 뭐 지역 주변 자치단체에 영향을 준다든지 이런 말씀을 좀 주셨는데 사실은 전라북도도 그렇고 대형마트로 인한 어떤 지역경제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들을 상당히 많이 했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지역화폐 논의도 있었고, 사실은 그때 뭐 착한 소비, 윤리적 소비를 이야기하면서 그걸 끌어올리려고 했었는데, 사실 그때는 경제적 인센티브가 거의 없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런 활동들이 어려웠는데, 이번에 어쨌든 이런 지역화폐가 상당히 어쨌든 토대가 구축이 되어 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 어떤 지역 공동체, 그리고 지역의 가치, 어떤 착한 소비라고 하는 이런 지역적 가치들을 어떻게 녹여내면서 이런 문제점들을 해결해낼 거냐라고 하는 부분은 전라북도 그리고 저희 입장에서는 이건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좀 어쨌든 우리가 극복해야 될 그런 과제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현재 주어지는 이런 할인이나 적립 등의 혜택이 줄어들거나 없어지면 지역화폐를 쓰겠냐 이런 의견도 있거든요.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보시는지. 그 부분이 영향을 미치는 건 사실일 거라고 보고 있고요. 다행히 어쨌든 정부에서도 당분간 어떤 지원에 대한 의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한테는 시간이 주어져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1차적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이런 확장된 공간에 앞에서 말씀드렸던 어떤 지역의 소비라고 하는 것들이 우리의 삶을 어떻게 지역을 소생시킬 수 있는가라고 하는 부분들을 체험적으로 느낄 수 있는 그런 정책 개발도 필요하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지속적인 데이터를 통해서 실증을 해내야 됩니다. 정말 이게 지역경제에 얼마만큼 선순환적 기능을 하고 있는지를 실증해내기 위해서는 데이터랄지 이런 부분들을 제대로 구축하고 여기에 따른 전문가들의 어떤 검증을 하기 위한 노력들을 통해서 정책을 보완해 나간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조성돼 있는 환경을 제대로 활용을 해서 어떤 지역경제 선순환이라고 하는 그런 가능성들을 훨씬 높일 수 있다고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앞에서도 봤듯이요. 업종 간 불균형뿐만 아니라 이런 세금을 들인 혜택이 구매력이 큰 계층에게 쏠린다. 이런 우려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좀 정책적인 보완이 필요해 보이는데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할인 지원에 대한 어떤 규제를 하고 있거나 이런 부분이 있고요. 특히나 이 결제가 많이 이루어지는 곳이 되게 중대형 그런 업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익산이 작년에 한 7개월 정도를 이 데이터를 뽑아서 봤더니 27개 업체가 한 0.2% 정도 되는데 전체 어떤 그 결제 건수의 한 16.6%를 차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뒤에 이제 익산시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고 있냐면 이 매출이 많은 곳은 인센티브를 줄이는 방향으로 해서 어떤 소비의 혜택을 좀 조절하고 있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